몽건우님 반가워요. 아,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이구나. 박소영 관장님은 잘 김소영 관장님 잘 계시나요? 거긴 절전소인가? 이렇게 여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죠? 제가 채팅하고 싶은데 채팅하려면 로그인하라 그러네? 다 해도 돼요? 네, 알겠어요. 최희숙님이 저에게 아름다우세요라고 하는데 너무 입에 발리는 칭찬이어서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네. 아, 대륙서점이 동작구에 있는 독립서점인 거죠. 네, 저도 익히 들었습니다. 놀러 가겠습니다. 저는 독립서점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순호님 한번 놀러 갈게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들 진짜 죄송해요. 제가 센스가 없어갖고 저는 퀴사인이 와야지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다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녁에 강의 들으려고 입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센스 없이 계속 채팅창만 보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불러주신 저희 앞에는 여러분들은 안 계시지만 채팅창으로 너무 말씀 많이 해주셔갖고 되게 힘이 났어요. 이렇게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고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제 앞에 누가 계시냐면 퇴근을 못하고 계시는 김영삼 도서관은 실무자들이 계세요. 제가 이 책 마스크가 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에서 봤는데 이 언택트라고 하죠. 접속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 만나지 않는 물리적인 시대인데 이렇게 저희가 다 연결돼서 만날 수 있는 것은 기술의 발달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얼마 채팅 많이 하고 이 연결을 하기 위한 메인 터너, 그러니까 관리하고 연결하는 사람의 힘 때문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자리 지켜주시고 이 세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다 세팅해 주신 실무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려요. 제가 여기 있는 이분들의 온기를 느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하겠습니다. 그럼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제 세우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불친절한 금자씨라고 하고요. 원래 이름은 고금숙입니다. 우린 일회용이 아니니까 이런 책을 썼고요. 환경단체에서 오랫동안 환경 일을 해왔고 지금은 단체에서도 일을 하지만 제가 망원동을 어슬렁거리는 망원동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망원시장에서 쓰레기 줄이는 활동들을 동네 사람들과 하다가 어쩌다 사장이 되었어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회용을 줄이는 활동, 쓰레기를 줄이는 상점들이 동네에서 어떻게 커뮤니티를 타고 실제 활동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네. 성대골 전환센터는 대륙서점의 둥지를 틀었군요. 한번 놀러 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실시간 여기서 너무 시설이 좋아갖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채팅창을 제가 다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거나 퀴즈를 내거나 막 이러면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세요. 반응을 해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드리고 질문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나 이거 안다 아니면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이러면 채팅창으로 해주시고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 혹시 제가 채팅창에 관련된 그 질문이 제가 얘기하고 있을 때 딱 나왔는데 제가 놓치고 간다. 그럼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막 퀴즈를 낼 거거든요. 퀴즈에서 정답자를 매우 눈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아셨죠? 같이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분이고 오늘 강의 자료는 이따가 채팅창으로 제가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인터넷만 있으면 강의 자료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것은 망원시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 모습이에요. 제가 이쪽으로 올까요? 선생님? 여기로? 네. 그냥 하면 될까요? 네네. 네. 망원시장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 모습이고요. 보시자면 저희 영상을 하나 보고 갈까요?
왜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얗게 나오죠? 하얗게 나오시나요? 치면은 여기다 써주세요. 다 이 동네에 사세요? 여기 김영삼 도서관 잘 오시나요? 동작구 근처에 사시는 분 계세요? 오시나요? 제가 다들 본이라고 너무 고생시켜가지고 다음에 동작구 도서관 오면은 사서님께 선물 받아가시라고 선물 전달 택배로 드릴 거예요. 너무나 죄송해요. 혹시 근데 다들 너무 멀리 사세요? 제가 하나씩 택배로는 잘 못 보내서 맡겨 여기로 한 번에 보낼게요. 자주 못 가지만 종종 가요. 아, 좋은 반응. 좋은 반응. 제가 드릴 것을 보여드릴게요. 플라스틱 치약 칫솔이 되게 오랫동안 안 썩잖아요. 300년간 안 썩어서 이렇게 대나무는 잘 커요. 여름에는 하루에도 쑥쑥 크는 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는 썩어서 대나무 칫솔 예쁘기도 하죠. 대나무, 막 김미정이 동작구 살아요 막 난리 났어. 아주 멋진. 꼭 가야지요. 그럼요. 성대골 사신다고 대나무 칫솔 하나씩 드릴 테니까 지금 몇 분이 21분이 와 계시는데 들어와 계신데 제가 21개를 상점했다가 20개 정도 상점이 아니죠. 입에 붙어갖고 도서관 쪽에 사서님께 드릴 테니까 오셔서 그날 근자 강의를 들었어요. 대나무 칫솔 수령하고 싶어요. 하시면 선물 드릴게요. 다들 한 달 내에 오세요. 한 달 내에 도서관 사서님 뭐 괴로우니까 한 달 내에 오세요. 네. 화면이 자꾸 끊어졌어요. 알맹상점에 가고 싶었다. 놀러 오시고요. 여기 동작구에는 지구샵이 있고 지구샵이 있어요. 그리고 동작구에서 가까운 관악구에도 1.5도시라는 제로웨이스트 샵들이 생겼습니다. 보러 놀러 오시고요. 당연히 저희 알맹상점 와주시면 좋지만 동네에 그런 가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할까요? 이제? 다들 들어오신 것 같아서 제가 또 계속 딴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끊기 어느 도서관에서 받아요? 주영님 여기 지금 퀴즈예요. 퀴즈. 이 강의를 주관하는 데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어느 도서관에서 주영님 아시나요? 이거 강의를 주관하는 동작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이 도서관 어딜까요? 이걸 찾아갖고 오셔야 돼요. 제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어느 도서관에서 하냐? 제가 지금 있는 맞아요. 이것이 전국인가이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엄청 좋네요. 저 와서 깜짝 놀랐어요. 김영삼 도서관 너무 좋아요.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김영삼 도서관으로 오세요. 제가 20분 거를 대나무 칫솔을 맡겨놓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너무 오래 기다려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김영삼 도서관 짱이라는 막 이런 말까지 올라오는 2018년부터 일부 주에서 문바이 주 같은 데서 노점상을 포함해서 모든 가게에서 비닐봉지를 금지시킵니다. 금지하면서 아주 앞서 나가고 있죠. 케냐 같은 데는 비닐봉지 쓰면 뭐 벌금 4천만 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하고 실제 노점상 같은데 저런 전통시장 여기도 전통시장이었죠. 여기서도 비닐을 못 쓰는 법제화랍니다. 한국의 경우 아세요? 한국은 비닐 몇 평부터 금지일까요? 이거 아시는 분은 다른 선물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은 자 막 찍어보세요. 한국은 몇 평부터 비닐을 쓰면 안 될까요? 비닐봉지. 지금 인도 여러 데는 다 비닐 쓰면 안 돼요. 어쨌든 걸리면 안 돼요. 막 몰래 쓰더라고요. 제가 문바이 갔는데 저 규제가 어느 정도 되나 보려고 갔더니 안 쓰긴 안 쓰는데 몰래 쓰고 있고 케냐는 진짜 벌금이 세니까 정말 안 써요. 방송 잘 나온대요. 선생님도 제가 막 선물을 던지면서 지금 했어요. 몇 평? 신수영님 누구세요? 신수영님 천재. 신수영님 선물은 다른 걸로 비밀이지만 다른 걸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신수영님 김영삼 도서관 오실 수 있죠? 규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인간님 규제가 있습니다.
네, 규제가 있는데 한국은 비닐봉지 규제는 50평 이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천국인가님은 말처럼 한국에서 50평 이상 되는 가게는 전체 가격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도 빠지고 전통시장도 빠지고 알맹상점 20평이에요. 알맹상점 빠지고 이런 데가 다 빠지는 거죠. 현재 케냐 갔더니 진짜 망고를 사면서 제가 일부러 노점상에서 사면서 저 플라스틱 봉지 없어요. 비닐봉지 없어요. 막 이랬더니 그럼 사지 말라고 아니면 자기네 부직포백 사라고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실제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데가 있는데 생각보다 한국은 비닐봉지 규제가 영세하다고 빠지고 작다고 짜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신수영도 어떻게 맞추셨어요? 너무 대단한데요. 한 번에 맞추다니? 근데 한국은 쓰레기 대란 이 문제가 되게 심해요. 왜 심하냐? 제가 이런 쓰레기 강의를 하면 일본하고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자세한 나라라든지 이렇게 큰 나라는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우리만 잘해서 무슨 소용이야? 막 말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사실 애리조나 사막이라든지 중국은 땅덩어리가 큽니다. 저희는 인구 면적당,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땅은 작죠.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갔다가 쓰레기를 버려놔도 불법 쓰레기 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고통받고 냄새나고 어쩌고 저쩌고 고통받고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 대란 문제가 나서 수도권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리나요? 아시나요? 여기 진짜 채팅창 너무 활발하고 멋진데요. 저 막 힘이 나고 있어요. 쓰레기를 인천에 갖다 버리죠. 저희는 인천 매립지 바다를 매립한 데다 갖다 버리는데 그게 원래 2026년까지인데 하도 많이 갖다 버려서 지금 그 매립 기간이 2024년으로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큰 문제죠. 그래서 한국은 뭐 미국, 중국 사람들 이런 말 하는데 쓰레기 발생량 1위이기 때문에 저희 문제고 실제로 수도권 쓰레기가 인천이 막 쓰레기 독립선언 이런 걸 막 발표해요. 수도권 쓰레기가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이명중 님도 인천 맞춰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지금도 쓰레기가 보인다고 하죠. 근데 이 쓰레기를 얘기를 하면은 다들 동물들 불쌍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저희에게 돌아오는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미세 플라스틱이 젖병에서 뜯어도 나옵니다.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이 뭔가요? 여러분들 플라스틱 문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로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쪼개진 게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뭐 300년간 안 썩는다, 500년간 안 썩는다 하지만 작게 알갱이가 됩니다. 작게 되는데요. 이걸 바로 조그마다 해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나올까요? 스텐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종이에서 나올까요? 천에서 나올까요? 막 김미정님 선물 받으셨다고 막 이렇게 저를 띄워주고 계세요. 앵커 같다면서 뒤에 앵커님 보이시죠? 앵커님 말씀하고 계세요. 젖병에서 하루에 158만 개가 나온다. 장난 아니죠. 이게 플라스틱을 먹고 있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 근데 왜 이렇게 멀쩡하죠? 저렇게 많이 먹는데 우리 왜 이렇게 멀쩡할까요? 인간은 고득 면역계를 가진 생물입니다. 99%가 똥으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똥에 또 뭐가 있죠? 그 똥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요. 그걸 갖다가 땅에 묻으면 땅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서 요새는 식물을 보면 식물이 흙을 이렇게 먹고 자라잖아요. 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어, 흙에도 들어있어 하다 보니까 식물 줄기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북극에서도 나오고 어린이들이 젖병에서 먹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플라스틱 용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니까 플라스틱을 줄이면 되는데 특히 아이들 먹는 거 중요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회용 플라스틱 강의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럼 작가님 어떻게 사세요? 플라스틱 없이 사세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제가 이거 플라스틱이죠. 얘도 플라스틱이죠 지금. 저는 그때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할 일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거다. 모든 플라스틱 40%가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는 포장재로 버려집니다. 첫 번째,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거.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 나무로 만들고 이러면은 지구 6개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천연 소재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자연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재활용하는 것들을 여러 번 쓰는 플라스틱은 재활용, 다회용 아니면 사탕수수 플라스틱, 요새 나오는 생분해 플라스틱 이런 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두 단계가 있어요. 플라스틱은 일회용 플라스틱은 무조건 줄이는 거.
그 다음에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들 먹는 거 줄이는 거. 저희는 커서 면역체계가 발달해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특별히 가져온 것은 우리는 알탕을 먹어도 잘 똥으로 배출합니다. 어린이들은 이게 오랫동안 몸에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플라스틱 젖병 대신 뭘 쓰면 될까요?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유리 젖병 쳐보세요. 스텐 젖병 쳐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편리하려고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고 특히 어린이들이 먹는 거 줄이는 거. 이 두 가지를 주의하시라고 하고 싶고요. 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 작은 생선 너무 좋아해요. 저는 조개를 되게 좋아해요. 조개류에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알탕 이런 거 못 먹는데 어떻게 해요? 무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세 플라스틱을 어디서 제일 많이 먹냐면요. 70%가 어디서 먹냐면 물에서 먹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는 가장 큰 경로는 물이에요. 근데 물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식수는 뭘까요? 막 이주영님 막 비스페놀 A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플라스틱에서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도 나옵니다. 그렇죠. 네, 알탕 체의 음식 먹어 드셔도 돼요. 차라리 물을 관리하세요. 물을. 알탕은 우리가 그렇다 해도 몇 번이나 먹겠어요. 알탕으로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보다 이명준님 맞습니다. 생수예요. 너무 쉬워요.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데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생수를 드시는 분들은 수돗물을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 20배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습니다. 왜 돈 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한국이 막 지금 난민이고 전쟁터야. 그러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생수를 먹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너무나 좋은 정수기가 있고 깨끗한 물을 다 먹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돈 주고 미세 플라스틱 20배나 들어있는 생수를 먹고 그 생수를 또 폐기할 때 또 뭐가 나오죠?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서 저희의 강과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왜 저희가 그럴까요? 저는 이거 생수죠. 그래서 알탕 걱정하시지 말고 생수를 줄이세요, 여러분. 네, 생수를 줄이면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에서 가장 많이 인간이 섭취하는 것은 물입니다. 특히 식수입니다. 생수를 줄이시면 됩니다. 수돗물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정수기 진짜 많아요. 저는 불이 탔었고 요새는 비전력 정수기 만들어서 수수로 걸른 물을 먹고 있습니다. 물맛은 좋습니다. 굉장히 대안이 많고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알탕을 안 드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강력해요. 3배 이상. 이렇게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또 퀴즈가 나갑니다. 이제 10분이 넘어가면 강의 10분이 넘어가면 약간 안드로메다로 가잖아요. 저희 이제 문제를 또 풀어봐요. 아까 50평을 맞히신 분 신수영님이 계신 이 채팅방이에요. 저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어려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저희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에서 나옵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걸 골라보세요. 다음 중 미세 플라스틱이 아닌 것을 고릅니다. 1번 담배꽁초 필터. 담배꽁초예요. 1번. 나 막 기대하고 계세요. 막 김미정님 아주 기대하고 계세요. 2번. 문제는 어렵습니다.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자, 3번은 알갱이가 들어있는 화장품 스크럽젤. 4번은 합성섬유 옷입니다. 너무 어렵죠? 한 번만 더 알려드릴게요. 4번이 합성섬유 옷. 그 다음에 스크럽젤. 그 다음에 타이어 2번. 1번은 담배꽁초입니다. 다 여러분 답을 지금부터 막 써주세요.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안 나오는 거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 2, 3, 4, 5까지 할 때 답을 써주세요. 1, 2, 3, 4 두구두구두구 마지막이에요. 5번. 자, 임세진님 계세요? 답이 3번인데 임세진님 이 문제 어떻게 맞추셨어요? 어떻게 맞추셨어요? 찍었어요? 진짜로 찍었어요? 네, 임세진님은 누구냐면 지금 실무자라서 말씀을 못하고 계세요. 막 당황해하고 있어요. 실무자는 선물 안 주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난이고,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플라스틱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데요. 다들 지금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타이어 이런 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담배꽁초 끝에는 미세 플라스틱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연합은 현재 담배꽁초 필터를 80% 이상 줄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배꽁초를 하수대에 버리면 다 어디로 가냐? 강과 바다로 가서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이 끝에 다 남아있어요.
이제 그러면 2번은 뭐냐? 저희가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이런 거 생각해요. 이런 거. 딱딱한 거. 이제 텀블러 뚜껑인데요. 이런 것만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해요. 애들 장난감 같은 거. 여러분 플라스틱이란 말은요. 합성, 석유 물질에서 합성한 것은 다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얘는 무슨 물질이죠? 합성고무. 합성고무라서 합성이 앞에 들어있으면 플라스틱계입니다. 근데 합성고무가 아스팔트라고 이렇게 슉 갈리면 찌꺼기가 뭐가 나오죠? 달릴 때마다 세게 달릴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현재 바다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10%가 자동차 타이어 합성고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3번. 그래서 이제 합성을 기억하시면 돼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5만 대 다 있는 거예요. 북극이라든지. 자, 3번은 원래는 저 알갱이가 폴리에틸렌이라는 미세 플라스틱이었어요. 근데 2017년에 2016년에 저희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어? 세상에 너무 심하잖아. 그러면서 이 화장품에 이렇게 전성분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화해라는 앱도 있잖아요. 성분을 알려주는. 막 앱을 다 본 다음에 아 이건 폴리에틸렌이야? 이거 스크럽제에 미세 플라스틱 들어있네? 그래서 4,000개의 화장품을 조사한 다음에 그 화장품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걸로 의심되는 화장품 회사에 다 편지를 썼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식약처에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 넣지 마세요 라고 사람들이 다 편지를 씁니다. 서명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딱 캠페인 1년 만에 2017년에 세계에서 굉장히 빠른, 영국보다 더 빨라요. 빠른 속도로 스크럽제에 미세 플라스틱 넣는 게 아예 금지되었습니다. 아주 잘 됐죠. 그래서 지금 답이 3번인 거예요. 이게 시민들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되게 신나죠. 굉장히 빠르게 식약처가 대처했고요. 현재 근데 알갱이가 있는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막 말씀하실 때요. 뒤에 까보세요. 호두 껍질, 살구씨 껍질 이런 애들 유기질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희 답이 3번입니다. 굉장히 빠른 변화고 다 이렇게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합성섬유, 합성이 뭐죠? 합성? 석유, 나일론, 스타킹, 뭐 아크릴, 이런 우리 입는 후리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다 보풀이 뭐냐? 합성섬유, 플라스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떡하냐?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복만 입고 살까요? 광복만? 겨울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요새 나오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 필터로 되어 있는 세탁망이 나와요. 알맹상점에서도 곧 판매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거 되게 비싸요. 신기술이라서. 그런 세탁망에 넣고 합성섬유를 깔면 그 미세 플라스틱이 하수도로 안 간대요. 근데 되게 사실은 좀 비싸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바꾸는, 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첫 번째, 비즈니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합성섬유가 문제가 되면 뭐가 나온다? 이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세탁망이라든지 미세 플라스틱 세탁망 같은 게 나와서 사람들이 대안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비즈니스 혁신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비즈니스 혁신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려면, 우리가 장바구니 갖고 다니라고 모두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하려면 두 번째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프랑스는 어떻게 대처하냐? 프랑스는 2025년부터 신규 판매되는, 신규 출시되는 모든 세탁기에 미세 플라스틱 필터를 두르지 않으면 판매가 금지됩니다. 지금 LG 삼성이 얼마나 필터를 연구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유럽에 수출해야 되거든요. 네, 규제라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 그 다음에 기업의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규정하는 신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시민들의 활동이 실천도 중요하지만 이 실천들이 모여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규제가 되는 정책 활동이 되게 좋고, 금방도 너무 좋다. 생각을 합친 사람들의 힘이다. 이렇게 김도희님이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스크럽제를 매번 살 때마다 시민이 다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규제로 막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같이 이 활동들을 같이 하자고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맞춘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3번.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만 모두들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또 쉬운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신수영님께서 그 빨래망을 쓰면은 저희가 눈으로 먼지를 볼 수 있냐? 미세 플라스틱이 워낙 작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도 있고 먼지처럼 그 회색 먼지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럼 모서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세탁만 모서리에 직접 보인다기보다는 먼지 속에 있는 거죠. 먼지 속에 있는 거고, 그러면 옷을 빨고 나서 그 먼지를 손으로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적어도 물에 안 간다는 거지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합성섬유를 그냥 빨면 마찰이 많이 된대요. 아무 거라도 세탁망에 넣어서 빨면 마찰이 줄어들어서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너무나 환경은 연대의 힘이 필요하고, 소수자, 이런 작은 문제들은 정말 소수자는 연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연대만 힘입니다. 사실 이런 활동을 이효리 씨가 하면 호되게 알려지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알려지지 않아요. 다 누구랑 같이 해야 되냐. 우리 이런 강의를 듣고 알맹상점을 이용하거나 동네에 있거나 대륙서점에서 성대권 절전소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조금씩 한 발짝씩 이렇게 바꿔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빨래망 제가 좀 갖고 올 걸 그랬나요?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네, 이거는 또 혁신 사례인데, 남미에서 이 차가 무슨 차 같아요? 이게 세제차예요. 세제 트럭, 리필 트럭이어가지고 용기를 가져가면 트럭으로 해주는데 남미에서 20만 명이 이용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이용하냐? 알그라모. 40% 이상 쌉니다. 지금 세제를 40%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이 생겼습니다. 이마트에 지금 슈가버블이 굉장히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들고 가서 사실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슬슬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 않고 조금씩 바꿔 나갑시다. 제가 많은 대안적인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이 기계 써보신 분 계세요? 오늘은 분리수거 앱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다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잘 하잖아요. 그럼 포인트를 받아요. 이 포인트로 뭐 하냐? 피자를 사 먹고 우유를 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분리수거를 도와주는 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이런 앱도 많죠. 마지막에 유통기간 임박한 애들을 예전엔 다 버렸다면 아주 싸게 마감 때 팔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앱들도 나옵니다. 굉장히 그래서 예전에 제로웨이스트 운동, 쓰레기 운동을 하면 재미없고 무슨 새마을 운동하고 쓰레기 치워요, 막 청소해요 이런 것 같았지만, 요새 젊은 세대와 기술과 문화가 합쳐지면서 굉장히 쓰레기 줄이는 것들이 재밌고 즐겁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저희도 동네에서 재밌는 활동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근마켓은 재활용인가요? 재사용인가요? 재사용인가요? 이거 제가 지금 질문 던진 거예요. 제일 선착순으로 답해 주시는 분. 자, 당근마켓은 재사용인가요? 재활용인가요? 답을 해주세요. 선착순으로. 그리고 실무자 선생님 아까 두 분 체크해 주세요. 답 맞추신 분 이름 체크 좀 해주세요. 제가 기억 못하니까. 김도희님, 네네. 네, 이주영님께서 한살림 강남점이 곡물 소금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보가 빠르시네요. 김도희님이 맞추셨습니다. 선착순으로 감사해요. 김도희님이 재사용하셨습니다. 자, 재활용과 재사용 차이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모두 답이 너무 잘 올라오고 있어요. 재활용은 뭐냐? 얘를 갖다 제가 한번 버리면 짜게요. 쪼개가지고 녹여갖고 이걸 가지고 화분 같은 거 다른 걸 만들 때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버린 다음에 다시 만들기 때문에 세척도 하고 쪼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에너지를 써요. 녹이고. 그런데 재사용은 뭐냐? 다시 사용하는 거. 중고마켓에서 제가 이 텀블러를 제가 가져왔는데 안 써가지고 내놔요. 공짜로 나눔합니다. 했더니 누가 우리 동네에서 받아가. 그래서 똑같이 이걸 써. 씻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원순환은 첫 번째는 재활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사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도 버려지는 것들은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원순환은 5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거절하기입니다, 여러분. 거절하기. 뭘 거절해봤나요? 뭐 예를 들면 비닐봉지 주시는 분께 저 장바구니 가져갈래요? 김밥집 갔더니 다 자동이야. 우리는 일회용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회용을 줘요. 검정 비닐봉지에 김밥 주라고 하면은 나무젓가락이 쭉 쫓아와요. 그러면 거절하세요. 비닐봉지와 그 나무젓가락 놔두고 김밥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거절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을 줄이는 거. 아까 일회용품 사용 줄이는 거. 네, 젓가락 거절하신다고 나오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재사용. 이걸 다 거치고 나서 정 안 되면 마지막에 버려서 재활용합니다. 이게 똑같지 않아요. 거절하고 줄이고
재사용하고 마지막이 재활용인데 항상 자원순환 얘기를 하면 재활용은 어떻게 해요? 재활용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면 잘해요? 이렇게만 말하는 것 같아요. 저희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는 현재 재활용을 너무나 열심히 해도 현재 기술로는 최대 50% 정도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해외 기관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쓰면요, 재활용을 아무리 잘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다시 쓰는 문화, 재사용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거절하기. 빵집에서 통에 빵을 넣는데 점원들이 한 번씩 쳐다본다. 이게 진짜 어색하다. 이게 슬픈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3, 4년 전에 망원시장에서 용기 내야 한다고 혼자 맨날 이렇게 용기를 들고 갔더니 너무나 상인들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때 쓰레기 대란이 터지기 전이었어요. 너무 싫어하시면서 이거 용기 무게 또 재야 되고 이거 모르겠는데 얼마큼 넣는지 모르겠는데 용기에 넣어서 또 무게 재고 너무 귀찮으니까 저한테 가라는 거예요. 젓갈을 사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상처받았어요. 아니 내가 가격을 깎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로 무참하게 용기 포장지를 줄이는 게 이래야 되나? 냄비 가져가고 이런 거죠. 감자탕집에 냄비 가져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욕을 먹을 건가? 너무 화가 나서 시작한 게 조금 이따 설명해드릴 동네에서 알맹이만 찾는 자, 알짜라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운동이라든지 소수자 운동은 세를 넓히는 거,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저희 막 5명씩 장 보러 가서 용기를 내밀었어요. 사장님이 용기에 잘 주신다 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왔다. 이 가게를 이용하려고 내가 친구들이랑 용기를 다 들고 왔다. 막 장사해주니까 망원시장은 진짜 3년 만에, 거의 2년 만에, 지금은 망원시장 가보세요. 용기내 망원시장 막 플랜카드 붙어있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변했어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색하게 쳐다보면 되게 당당하게 말씀해요. 제가 쓰레기 문제가 너무 고민돼서요. 좀 귀찮지만 이렇게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면 요새 쓰레기 문제 심한지 알아서 거절은 못하세요. 그러니까 좀 눈치를 보더라도 우린 너무나 좋은 활동, 이제 나서서 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기죽지 마시고 대신 다정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귀찮아하시면 너무 바쁘시죠. 이제 진짜 제가 쓰레기를 줄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같이 해주세요 하는데 여전히 귀찮아하시는 곳은 그냥 일회용 받으시고 다음에 다른 데 가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소비자 돈줄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그리고 식장들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안 믿었는데 정말 망원시장은 그 용기를 썼을 때 그 거부하던 것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요새 당연하게 받아요. 정말로 좀 귀찮아도 태를 못 내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서 좀 기분 나쁘시더라도 화내시지 마시고 다정하게 쓰레기를 줄이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시고, 근데도 진짜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너무나 무참한 데도 있어요. 가지 마세요. 정말로 가지 마세요. 저희 그렇게 하면서 힘을 주면서 하고 같이 하세요. 이런 사람들. 네 맞아요. 이명주님은 감자 2알 더 받으셨대요. 이런 가게들 찾아가는 거예요. 저희는 막 이런 가게들 막 소문내서 5명씩 가서 돈 쓰고 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상가들을 망원시장을 같이 하자고 말을 했었죠. 너무나 많은 진짜 여기 굉장히 채팅방 너무 아름답네요. 저에게 힘을 주시네요. 그래서 거절하고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자. 이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보시면 이제 제가 했던 이제 망원시장, 이게 망원시장이잖아요. 세상에 10개씩 나와. 이마트보다 더해요. 오히려 왜냐 이마트 50평이 넘으니까 비닐봉지 못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꼴인데 저는 생협, 저희 동네에는 둘의 생협이 있고 그 다음에 망원시장이 있는데 제가 이 2개를 제일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부터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제 쳐들어갔죠. 이게 바로 제가 용기를 들고 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고 있는 모습이고 혼자 하니까 아까처럼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모았어요. 그래서 알맹이만 찾는 자, 알짜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 사람들이 한 10명. 네, 가게 입장에서는 포장재 값은 너무 싸거든요. 진짜 김지은님도 아시겠지만 포장재 값은 싼데 손은 많이 가. 그러니까 진짜 귀찮아 하더라고요. 저도 제일 처음에 되게 분노했어요. 내가 포장재 값 아껴주는데 왜 이래? 근데 포장재 값보다 손 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여중을 달고 혼자 하지 말고 이 에코백을 2,000개를 모았어요. 에코백 하나도 사지 않았어요. 그냥 모아서 사람들한테 막 소문내서 모아서 상인들에게 네 이렇게 나눠드렸죠.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바구니를 대여해 드립니다. 이런 걸 막 붙였어요. 지금 다 뜯으셨어요, 상인들이. 2년 됐더니 막 뜯으시더라고요. 열심히 붙였는데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했고 이게 새가요. 플라스틱 먹고 죽은 새인데 하필이면 생닭집 앞에서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장 상인들이랑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동물들 이런 것들을 했고 재밌다고 하시면서 최하숙님이 계속 제 칭찬해 주세요. 막 예쁘다는 의미. 감사해요. 최하숙님은 그냥 선물로 넣어주세요. 빨리 선물로 넣어주세요. 최하숙님은. 이렇게 그 다음에 성리산학교 학생들인데요. 가서 망원시장 중간이에요. 2월 1일에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을 했는데 자기 장바구니를 갖고 오거나 용기 내는 사람들이 욕먹지 않고 저희가 칭찬해 주기로 했어요. 우리라도 칭찬해 주자.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용기를 갖고 왔어요. 저희 장바구니 썼어요. 비닐 거부했어요 하면 이렇게 파를 신문지에 싸든다든지 양파 한 알이라든지 감자 한 알이라든지 이런 알맹이 선물만 드렸습니다. 이런 캠페인들 캠페인들을 했고요. SM님 저 책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생활에서 또 데워진 가방을 하던 거 이게 세 번 일개 한 3년 했어요. 이렇게 3년 하면서 알짜들이 모여서 하다가 봤더니 이제 진짜 망원시장은 용기를 가져가면 즉석 김도 줘, 용기를 가져가면 즉석 순두부도 줘. 요새는 망원시장 뭐 하냐면요, 막 용기내 캠페인에 신났어. 망원시장은 용기를 가져가면 쿠폰을 주는데 그 쿠폰을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를 한 장 줘요. 심지어 난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 제가 얼마나 서름을 많이 당했는데요. 잡사인 상인회 회의 가서 진짜 잡사인 취급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진짜 기쁜 일이고, 근데 저희가 알짜들 활동하다 보니까 먹을 건 망원시장이 해줘. 근데 세제랑 화장품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용기를 가져가도 아무도 안 해주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나서야지. 세제 리필샵을 시작했어요. 가게가 있었나요? 없죠. 저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해서 사장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알짜들은 막 동네에서 뭐 전업주부도 계시고 간호사도 계시고 되게 직업 다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페 M이라고 망원시장 안에 있는, 망원시장 카페라 해서 카페 M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한 평에 딱 이만한 지금 있는 제가 강의하는 이 탁자 같은 데다가 세제를 놔뒀어요. 이렇게 정말 작죠? 세제하고 무게 다는 저울을 놔둔 다음에 무인샵으로 그냥 운영했어요. 자, 여기 무인샵으로 할 테니까 용기 들고 오세요. 세제 해봅시다. 이걸 6개월간 했습니다. 돈은 그냥 뭐 벌리면 벌리고 안 벌리면 안 벌리고 무인샵으로 돈 넣고 가세요. 그냥 놔뒀어요. 공동 구매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해보니까 6개월 만에 사람들이 세상에 광명에서 오고 동작에서도 오고 난리 난 거예요. 막 많이 팔려서가 아니라 진짜 열성적으로 나 플라스틱 줄이고 싶은데 이런 가게가 없었어.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은 그런 가게를 만들려는 거구나. 사람들이 진짜 찾고 있구나. SN님도 이러시잖아요. 사당동 아직 리필샵이 없다. 사당동 옆에 관악구를 가세요. 1.5도시가 있고, 제가 이따가 제 강의 자료하고 한국 제로웨이스트 샵들, 리필샵들을 120곳 정도 모아놓은 제로웨이스트 샵 지도를 찍어드릴게요. 그러면 거기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필샵을 한 6개월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6월 15일에 야, 리필샵 5개로 하지 말자. 화장품도 리필해, 차도 리필해, 원두도 리필해. 그냥 자기 용기만 내면 돼. 알맹이만 사자 해서 알맹 상점을 만들었습니다. 동영상 짧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안 오신 분들이 계셔서. 세제를 이렇게 산다고요? 말하고 있어요. 용기를 가져오죠. 세제에 알맹이만 담습니다. 커피도 알맹이만 담습니다. 네, 쓰레기 없는 쇼핑을 저렇게 하는 거죠. 네, 저런 용기를 안 쓰는 상점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싶은 분은 저희가 대방동 그린비 가게도 나왔습니다. 그 산림 스페이스에 있는 곳이고요. 비건 음식도 팔고
그 다음에 리필도 팔고 있습니다. 좋죠. 동네에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기에 담아갈 수 있는 가게를 작년 6월 15일에 만들었고요. 여기 화면만 약간 더 해주실래요? 저보다 화면이 더 잘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이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저희 알맹 상점은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프리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전에 애초에 쓰레기가 안 나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자기 용기를 가져오면 쓰레기 없이 알맹이만 생기는 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보시다시피 블루베리, 뭐 물비누, 차, 향신료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저희 손님들이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프리사이클링. 그런데도 저도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결국은 나오는 쓰레기들은 어떻게 재활용 시켜야 될까 하다가 이제 재활용 회수센터, 우리 동네 커뮤니티 회수센터라고 하죠. 회수한다고 해서 쓰레기를 회수하게 합니다. 자, 보시면 병뚜껑이죠. 병뚜껑은 조그만한데 손은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컨베이어 벨트 선별장에서 너무 조그만한 쓰레기를 다 줍고 있겠어요? 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상점에 가져오시면 보이시죠? 오른쪽에 저걸 녹여서 치약 짜게로 만듭니다. 치약을 끝까지 쓸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벗습니다. 저희 상점은 돈을 많이 쓴다고 도장을 찍어드리지 않아요. 이 위에가 쿠폰이거든요. 저렇게 쓰레기를 가져오면 무게를 재서 쿠폰을 막 찍어드립니다. 쿠폰을 많이 찍으면 12개를 찍으면 하루에 최대 4개예요. 저렇게 치약장에 리워드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커피가루 종량제에 버려야 되거든요. 자, 저희 퀴즈 한 번 더 합시다. 지금 다 쓰지 마시고 종이에 썼다가 다다다다 제가 1, 2, 3, 4, 5 하면 다다다다다 이렇게 한 번에 답을 올리는 거예요. 네. 자, 준비되셨어요? 바로 채팅창 쓰지 마세요. 종이에 썼다가 채팅창에 4문제를 낼 거니까 지금부터 재활용 퀴즈를 내겠습니다. 재활용 퀴즈 1번. 커피 원두가루는 음식물 쓰레기다. OX. 아주 조용하시면서 열심히 정말 잘 듣고 계시네요. 깜짝 놀랐어. 네. 지금 여기다 쓰시면 안 돼요. 지금 전 4문제를 낼 거예요. 커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이다. 아, 막 쓰구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X예요. 맞아요. 다음 거 다들 쓰시네요. X예요. 종량제에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 저희는 커피 화분을 만듭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2번. 실리콘. 2번. 바로 써주세요. 다 쓰시네요. 실리콘은 일반 쓰레기이다. OX. 실리콘 실리콘 국자 같은 거 다 쓰신 다음에 어떻게 버리세요?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하세요? 여기 실리콘에서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실리콘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네, 실리콘은 일반 쓰레기이고요. 저희 상점에서는 이거는 아니고 실리콘을 가져오시면 이렇게 만듭니다. 안 나왔네. 그냥 넘어갈게요. 실리콘을 가져오면 도시락 패킹, SM님 책을 잘 읽어주셨네요. 실리콘으로 원래는 버려야 되는데 실리콘 저희 상점에 가져오시면 같이 보내서 전자제품 부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유팩은 종이랑 섞어서 분리배출한다. OX. 3번이에요. 우유팩은 종이랑 섞어서 분리배출한다. 자, 우유팩이요. 한국은 우유팩 재활용률은 20%가 안 됩니다. 왜냐? 양면이 코팅되어 있거든요. 물에 넣으면은 풀려서 재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에 넣어도 우유 담던 우유팩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떠야 되는데 종이를 떠야 되는데 이게 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다 버려져요. 물이 이게 8% 안 돼요. 그래서 이 우유팩만, 은서 일상님 아주 눈치가 빠르십니다. 5가 아니라서 문제를 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유팩만 모아서 우유팩만 처리하는 대로 가야지 종이랑 안 섞여야지 제대로 재활용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점에서는 우유팩, 그 다음에 주스팩이 뭐냐? 주스팩이 은박지 들어있는 테트라팩이라고 합니다. 두유팩 말씀하시는 건데요. 원래는 예전에는 주스팩이 별로 없었어요. 테트라를 많이 안 썼어요. 한국은 우유팩을 많이 써서 이 두 개가 섞여도 괜찮았어요. 근데 요새 굉장히 많이 주스팩을 테트라팩 은박지를 많이 써서 이 두 개가 섞이면 또 재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상점에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 테트라팩
두유 주스팩은 세종시로 가서 키친타월 만드는 데로 가고요. 우유팩은 부림제제에 가서 화장지 만드는 데 씁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유팩하고 테트라팩, 동작구 다 받아주시나요? 이게 동사무소마다 자치구마다 다 달라요. 마포구는 우유팩은 받아주는데 주민센터에서 테트라팩, 주스팩은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저희 상점이 수거해서 다른 데로 보냅니다. 동작구 혹시 해보셨어요? 동작구 선생님들 동작구에서 받아줍니까? 테트라팩? 모르시나요? 그거 조사하세요. 여러분들 그걸 조사하시고 한살림에 모아지면 가져간다. 맞습니다. 한살림, 테트라팩, 우유팩 다 받습니다. 네, 받고 종로구 진짜 지역체마다 너무 달라요. 종로구는 제가 물어봤더니 우유팩을 한 군데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정말로 다 달라요. 그래서 상점은 저희는 이걸 다 걷습니다. 우유팩을 걷어서 저희는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새 신발끈 있죠. 저희 상점 새 신발끈이 나일론이어갖고 신발끈이 300년 동안 안 썼는데 신발끈 다 바꿔서 쓰지 않아요.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이런 거 만들죠. 저 채소 주머니거든요. 천주머니 끈을 새 신발끈을 걷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요. 주민센터에서 받아주는지 모르셨나요? 동작구 한 번만, 김미정님 동작구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저는 마포구를 공덕부터 합작까지 다 전화해서 훑었거든요. 테트라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알맹 상점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두유를 먹는데 우유 대신 두유를 먹는데 테트라팩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점에서 테트라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주영님 XOX 4번을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4번 마지막 문제를 내겠습니다. 4번 유리 냄비 뚜껑. 유리 냄비 뚜껑은 유리로 분리배출한다. OX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유리 냄비 뚜껑은 유리로 분리배출한다. O인가 X인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여기 너무 잘하시는데요. X입니다. X 맞습니다. 왜 그렇죠? 유리가 그냥 유리가 있고 내열 유리, 열에 강한 유리가 있어요. 당연히 냄비 뚜껑 같은 거 전자레인지 되는 것은 유리에 엄청 강하네요. 그럼 얘를 재활용하려고 가서 빠져가지고 녹이면 녹습니까? 쥐 혼자만 알갱이로 동동동 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유리까지도 모두 망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유리 같은 것들은 신문지로 잘 싸서 마대봉대가 불연성 안 타는 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넣거나 아니면 종량제 조그만 양이면 종량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 맞으신 분? 이것이 천국인가님 다 맞으셨대요? 네, 넣어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활용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죠. 그래서 저희 상점에서 이렇게 했고 지금 모으고 있고 저희 상점에서 보시다시피 370kg 정도 한 달에 300kg 정도 모으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대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점 물건을 파는 곳이 뿐만 아니라 이런 금방 말씀드린 이 쓰레기를 줄이는 퀴즈를 막 오면은 쓰레기 들고 오면 맨날 해요. 막 퀴즈 하고 막 쓰레기 분리하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 상점에서 이렇게 이게 좀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활동을 직접 해보고 쓰레기를 분리 배출했을 때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냐, 더 체험하고 싶냐, 아니면 정말 쓰레기 줄이는 실천에 정말 참여하고 싶냐 했을 때 사람들은 90%가 700명 조사를 했는데 90%가 아 정말 이거 해보고 싶다. 교육을 받아서 너무 좋고 우리 동네에서 자원순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문조사 결과예요. 이런 가게들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시민들의 변화를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년 전이에요. 저는 망원동이기 때문에 홍대 근처에 삽니다.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이 저도 교육을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박예련님, 제가 이렇게 맞춤형 교육을 하고 싶은데 부족하신가요? 전 상점에서 바빠서 이렇게 자세히 못합니다. 아주 빨리 치고 나갑니다. 네, 박예련님, 제가 지금 여기 실시간에 입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홍대에서 쓰레기를 주웠어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1등을 저희가 1000개를 주웠거든요. 1시간 동안. 1000개 컵을 주워가지고 너무 많이 버려졌길래 저희는 쓰레기 줍는 사람, 버리는 사람 따르는 거 겁나 싫어해요. 왜 책임 안 져? 그래서 다 깠죠. 1등이 메가커피였어요. 그래서 지금 메가커피 쳐들어간 거예요. 메가커피 당신들이 돈 벌었으니까 책임집시다.
이렇게 했고 2등이 스타벅스까지 쳐들어갔죠. 진짜 많았고 이렇게 쳐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았죠. 이렇게 열심히 한번 보실래요? 동영상인데요. 홍대에서 2년 전에 했어요. 사람들은 선동해갖고 막 같이 또 컵주스로 다녔는데 일회용 컵 이제 그만해서 메가커피 앞에 지금 쫓아간 거예요. 이 쓰레기 누가 처리할까요? 메가커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컵을 줍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재활용 피켓을 제작해서 홍대를 누비면서 쓰레기를 줍고 그 다음에 브랜드 분류를 하고 쫓아갔죠. 이렇게 해서 다 모았는데 1등과 2등은 나눠줬는데 이렇게 다 씻었어요. 그 다음에 1등과 2등 나눠주고 나니까 컵이 한 700개 되는 되더라고요. 그냥 줍기만 하면 너무 착하잖아요. 저희는 그냥 줍지 않아요. 그럼 계속 쌓여요. 계속 쓰레기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저 재활용 되나요? 저희가 진짜 깨끗하게 씻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아무데도 재활용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해요? 페트병을. 그랬더니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안에 휘핑이 있고 빨대 꽂혀 있고 컵홀더 있고 이러니까 손은 많이 가고 기계는 더러워서 망가지고 돈은 안 되니까 이거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재활용하는 회사에 3군데를 전화했어요. 다 거절당했어요. 이 많은 컵들이 여러분 진짜 재활용 하나도 안 돼요. 다 버려져요. 현재 재활용률 5%로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화나갖고 이거를 이제 들고 갈 데가 없어서 이 깨끗한 컵을 들고 서울 새하룡 플라자에 가서 어린이를 꽃 심게 한다니까 줬어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런 제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서명운동 했죠. 또 일회용 컵에 돈을 붙이세요. 일회용 컵에 돈을 붙여서 컵 보증금제를 합시다. 그래서 적어도 일회용 컵을 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100원을 내던 50원을 내던 돈을 내고 이걸 제대로 카페에 반납하면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돈으로 반납 제대로 안 한 사람들 돈으로 재활용 회사들을 살립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신수영님, 종이빨대 종이로 분리수거하지 않습니다.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가 됩니다. 빨대는 안 쓰시는 게 자기의 주름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시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마시면 빨대로 마시면 팔자주름 생깁니다. 그냥 마시는 게 좋지만 이빨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빨 치료를 하시고 계시면 당연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죠. 일회용 컵 보증금지 하자. 그래서 왼쪽에 제 옆에 계신 이분이요. 두 번째 계신 분이 이분이 그 당시에는 환경부가 아니라 국회의원이었는데 자원재활용법을 이제 개정할 수 있는 환경노동위 소속위원이었어요. 지금 환경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 국회의원이었고요. 이분한테 가서 우리 컵 보증금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컵 주문서에다가 꽃을 다 심은 다음에 뒤에가 다 손편지예요. 컵 보증금지 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해서 직접 국회에 가서 전달한 거예요. 컵 보증금지. 이게 된 다음에 이렇게 활동한 4개월 뒤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2022년부터 큰 커피숍에 가시면 이제 일회용을 쓰시면 강남 스타벅스, 동작 스타벅스에서 일회용을 쓰셨어요? 컵 보증금을 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강남으로 옮겼어. 강남에 스타벅스 브랜드만 같으면 갖다 주시면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컵은 열심히 착착착 모여서 관리가 돼서 재활용하는 대로 갑니다. 이게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겁니다. 이걸 플라스틱 컵 어택이라고 하고 실제 2022년부터 이제부터 컵 보증금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물 담긴 종이 아이스팩은요. 네, 맞습니다. 물 담긴 종이 아이스팩은 물을 따라내시고 말려서 안에 필름지가 있는데 이 종이 아이스팩은 특허를 받은 애예요. 필름지가 재활용하는 물에 수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넣어놓으면 필름지가 다 뜯어집니다. 종이로 재활용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라 요새 나오는 종이 아이스팩들은 그 종이를 사용합니다. 네, 컵어택 너무 힘드시죠? 빨리 이제 한 10분 정도만 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질문 받을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커버 이제 하고 이제 신났어요. 쓰레기 덕후들이 너무 신났어. 우린 승리를 했어.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어. 스팸 뚜껑은 반납합니다. 스팸 어택이 나옵니다. 공격한다 해서 왜
참치캔에는 뚜껑을 안 놔두는데 스팸에는 같은 고철에는 스팸을 놔두나요? 스팸 없애주세요 해서 작년 추석에 CJ에서 스팸에서 뚜껑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다 없애진 않아서 현재 논의 중입니다. 스팸 어택, 그 다음에 빨대 어택은 아시죠? 또 빨대를 보냈고 얘는 뭐냐면 브리타예요. 브리타라는 정수기가 있는데 이 정수기 필터를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봤더니 외국은 다 파는 데서, 그러니까 이마트 데 같은 데서 이 필터를 팔면 다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얘도 안에 활성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근데 독일, 호주 이런 데 다 하는데 미국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미국인인데 왜 미국은 재활용 회수 안 해요? 브리타가 왜 우리 거는 책임 안 져요? 재활용해요. 목소리를 내서 이만큼 지금 브리타 뭐 하는 거예요? 다 쓴 거. 어택한다고. 브리타 어택을 해서 미국이 브리타 회수 프로그램, 재활용 회수를 하죠. 네, 임세진님이 브리타 쓰시는데 정말 화가 나주셨죠. 화내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게 13,00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브리타 어택해서 저희가 브리타 어택을 하면서 막 브리타 해킹도 했어요. 브리타 구멍 뚫어갖고 알맹이가 바꿔서 쓰는 워크샵 열고 브리타에 서명하고 왜 국내 재활용 프로그램 안 깔아? 그래서 브리타 펫필터 7,000개를 모았습니다. 현재도 알맹상점 창고에 7,000개가 모여있어요. 브리타가 며칠 전에 5월 31일이었나? 브리타가 국내 재활용 프로그램을 7월, 빠르면 7월, 늦으면 9월에 처음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타 필터 안에 있는 것은 폐수 정화장치로 사용하고 브리타 뚜껑과 브리타 플라스틱은 그 팔레트 있죠. 공사장 팔레트로 재활용한다. 7월에 걷겠다. 이렇게 했고 김도윤이 감사해요. 네, 또 서명도 하신 SM님은 서명도 하셨습니다. 이런 힘으로 브리타가 재활용 회수 프로그램을 아시아 최초로 시행합니다. 좋죠. 그렇게 해서 작은 승리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행한다고 받으셨고 7월부터 9월에 걸쳐서 올해 시행되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저희 상점 7,000개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리타에 재활용 제대로 하라고 돌려줄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죠. 하지만 기뻐하기에는 사실 좀 이른데요. 많은 플라스틱이 진짜 많이 쓰이고 버려지고 있고 이거 뭘로 보이세요? 선생님들? 이걸 써주세요. 뭘로 만든 뭐다 이거는. 뭘로 만든 걸로 보이세요? 이걸 먼저 써주시는 분이 계실까요? 뭘로 보이세요 얘가? 오 이제 다들 힘드시나요? 빨리 끝낼까요? 비닐 맞아요. 비닐로 만든 피자. 예, 윤님이요. 윤재인님 써주세요. 너무나 네 빠른 분만 하겠습니다. 조윤진님 죄송해요. 우선 윤님이 좀 빠르셨어요. 비닐로 만든 빙사입니다. 비닐처럼 보이는데 위에는 비닐처럼 보이는데 밑에 보시면 비닐봉지예요. 도대체 빙하가 녹는 기후위기하고 비닐은 무슨 관계일까? 오늘 강의가 끝났을 때 이걸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 강의는 정말 잘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너무 여러 가지 말해서 다 기억 못하거든요, 사람은. 이걸만 자기 언어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플라스틱을 뭘로 만들죠, 여러분? 플라스틱은 원유로 만듭니다. 원유, 석유에서 뽑아내죠. 석유석탄. 석유석탄을 태우면 뭐가 나오죠? 저희 자동차 같은 거 태우고 에너지를 태우고 공장에서 석유를 떼서 에너지를 만들면 뭐가 나오죠? 탄소가 나옵니다. 탄소가 나오면 산소, O2를 만나면 CO2가 되죠. 이게 이산화탄소, 탄소가 풀려서 지금 기후위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6가지 온실가스가 있어요. 또 탄소가 나오면 H4를 만납니다. CH4, 메탄이 나오면 이건 소방기인데요. 쓰레기에서도 메탄이 나옵니다. 이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들 다 지구온난화가 되는 거죠. 엄청 지금 인간이 10년 동안 전환해내지 못하면 멸종한다는 얘기가 있는 기후위기잖아요. 저희가 다 몸으로 느껴서 다 지금 괴로워하잖아요. 코로나부터 긴 장마부터 이상한 날씨부터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인간도 이 정말 오나보다 정말 난린가 보다 이걸 만드는데요. 비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작은 비닐로 생각되지만 얘는 썩냐 안 썩어요, 여러분. 300년 동안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아요. 하나가 오래되는데 얘가 햇빛을 만나면 막 삭아요. 삭으면 플라스틱 뭘로 만들죠? 석유에서 나와요. 석유를 태우면 무조건 탄소가 나옵니다. 얘가 삭는 동안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서 뭐가 나오냐? CO2가 생산되고요. CO2, 이산화탄소가 생산되고
삭는 동안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CH4, 메탄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닐을 쓰는 모든 과정은 석유를 캘 때 지구온난화가 유발되고요. 쓰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폐기되는 과정에서 모든 빙하를 녹입니다. 저희 일회용 플라스틱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썩지 않는다는 문제에 더해서 두 번째는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저희가 기후위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채취를 할 수도 있고 석탄 발전소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자동차를 덜 탈 수도 있지만 많은 희생이 따르죠. 희생보다는 되게 채식만 하기에는 어떤 분들은 고기를 너무 좋아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일회용 비닐봉지 한 장 안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연관성이 있습니다. 결국 플라스틱은 석유계하고 연결됩니다. 인간은 이 수많은 산업혁명의 이 눈부신 성과는 석유라는 엄청난 동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됐는데 얘가 땅 밑에 있는 탄소였던 거예요. 이걸 다 갖다 엄청나게 200년 동안 미치도록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대안을 하고 같이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트로가 들어옵니다. 레트로, 뉴트로, 핫하게 옛날 서울우유병 생각나시죠? 다이용 용기. 이게 P&G 샴푸예요. 하겐다즈가 철통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달의 민족 먹을 때 예를 들면 전 다이용기 체크를 하면 다이용기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뉴욕하고 파리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2년 뒤에 테라사이클이 한국까지 가지고 들어온다는 다이용 시스템입니다. 자, 비닐봉지 대신 종이 쇼핑백을 쓴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천연 재료로 바꾸면 지구가 6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비닐봉지 대신 해야 되는 것은 비닐봉지 되게 나쁠 것 같지만 비닐봉지를 20번, 30번 여러 번 쓰면 그게 친환경입니다. 에코백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보다 비닐봉지 30번 쓰시는 게 친환경이에요. 일회용과 다회용이 중요하지 한 번 쓰냐 여러 번 쓰냐가 중요하지 텀블러를 쓰냐 일회용 컵을 쓰냐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텀블러를 10번밖에 안 쓰잖아요. 그럼 일회용 컵 쓰시는 게 낫습니다. 진짜 슬프지만. 그래서 저희의 전환 체계는 이렇게 다회용으로 가는 겁니다. 다회용으로 하고요. SM님이 네, 비닐을 많이 사용한다. 맞아요. 빨리빨리와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념이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굉장히 깨끗한 나라예요. 위생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베스킨라빈스 용기 받아주는 지점이 있고 안 받아주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이거를 호의적인 직원들은 받아주고요. 안 되는 데는 절대 안 된다는 직원이 있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시고 저 그럴 때는 진짜 제가 쓰레기를 줄이고 싶어서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는 해요. 좋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핫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고 한국에서 트래시버스터즈라는 곳이 있는데요. 당신들은 다회용을 일회용처럼 써라. 우리가 다 걷어서 수거해서 깨끗하게 세척해서 축제, 장례식장, 카페에서 쓰겠다. 이렇게 하고 알맹상점은 6월 말에 서울역의 알맹상점 리스테이션이라는 곳을 오픈합니다. 테이크아웃 카페인데요. 그때 다회용만 사용합니다. 테이크아웃 카페인데 일회용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카페 모델을 만듭니다. 누구랑 하냐? 트래시버스터즈랑 같이 합니다. 여기서 다회용 컵을 들고 오고 여기가 세척과 보관과 그 다음에 저희에게 회수하는 이 모델로 해서 정말 테이크아웃 카페가 일회용 컵 없이 되는지를 실험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저 마지막으로 제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독일인데요. 페트병 넣는 모습 보이시죠? 페트병을 딱 넣으면 바코드를 읽어서 돈이 나와요.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독일 마트마다 다 있어요. 이게 독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생수예요. 되게 싼 생수. 돈이 얼마냐면 0.11. 제가 독일에서 2018년에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150원입니다. 밑에 좀 글씨가 아주 작아서 그런데요. PFAN이라고 있어요. 이 끝에. 이렇게 되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보증금 환급이라는 뜻인데 0.2요. 0.11은 2배. 150원은 2배. 300원입니다. 물값은 150원인데 병값이 300원이에요. 사람들이 버리지 않습니다. 아까 기계 단어요. 제 친구 아들이 핀란드로 6개월간 교환학생을 갔는데 애들이 막 파티를 한 다음에 아침에 페트병을 막 줍더래요. 저것들이 다 뭐해? 그랬더니 집에 가는 길에 페트병. 왜냐면 핀란드는 거의 400원이에요. 400원에서 500원입니다. 병 보증금이. 다 넣어서 그 돈을 우르르 찾아가는 거예요. 핀란드, 독일, 그 다음에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데가 병 보증금제가 있고요. 페트병 재활용률이 매해 재활용 재사용률이 80%가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제도 힘입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잘 모으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시키고 자원순환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이건 제도가 따라주는데요. 이 제도, 병 보증금제 제도 어디 먼저 시행하냐? 일회용 컵부터 시행합니다. 내년에 경험을 해보시고, 저는 이게 한국에서도 페트병까지 넘어오길 바랍니다. 재활용되는 것에는 돈을 붙여서 제대로 회수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용산 미군부대, 미국처럼 SM님 맞습니다. 미국처럼 쓰레기를 거기 취해복권지대입니다. 한국은 분리배출 시스템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도 용산에 미국 부대가 있을 때 제 아는 친구가 카츄샤였어요. 그래서 평택으로 옮겨가기 전에 미군 부대를 한번 들어갔는데 파티하는데 그 일회용 비닐 딱 깔고 음식을 다 깔아놓고 음식물 쓰레기랑 일회용 그 플라스틱 이거를 다 싸가지고 검정 비닐에 한 번에 넣습니다. 완전 큰 데다. 맞아요. 용산 미군 부대 내에 그렇게 합니다. 한국은 분리배출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완전 왔어요. 저도 그거 뭐 이게 무슨 짓거리야. 이게 동공지진 이렇게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렇게 하고 굉장히 제도가 힘이 셉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제 제로웨이스트 시스템 잠깐 보겠습니다. 알맹상조님도 있다시피 리피라는 이게 앱이에요. 영국에서 나온 앱인데 굉장히 신박하죠. 이렇게 리필 앱이 있어서 자기가 리필을 몇 개를 했는지, 그러면 탄소 발자국을 얼마나 줄였는지, 리필 매장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다 앱에 써져서 리필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거 리필 지도예요. 물 먹는데 리필 지도, 테이크아웃 하는데 리필 지도, 세제하는데 리필 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도 이제 리필 매장이 100여 군데 아주 작지만 시작하고 있으니까 너무 절망하지 않고 이런 가게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기 온기를 잘 챙겨서 깨끗하게 챙겨서 준비해 주세요. 그 화장품은 수원 광교에서 아모레 퍼시픽이 시작했고요. 이마트 자양점에서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이제 시작하고 있고, 이게 한국의 제로웨이스트 샵 지도인데요.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왜냐면 제가 여행 가서 제로웨이스트 샵 같은 데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를 갔는데 어디 있을까 찾다가 아, 우리 같은 쓰레기 덕후들은 다 이런 지도가 필요하겠네 해서 공유했습니다. 이따가 지금 보여드린 강의 자료와 이 지도 링크로 채팅으로 제가 남기겠습니다. 저쪽에 가서, 여기서 지금 채팅이 안 되거든요. 저기에 가서 제가 직접 써서 남길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예, 가로수길에 아로마티카 리필샵이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SM님? 아로마티카가 좀 비싸지만 화장품이 더 좋죠. 네. 드리는 것보다 더 쓰는 걸로. SM님도 아로마티카도 가보셨군요. 저희 알맹 상점에도 아로마티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로 웨이스트 문화가 되는 거고요. 다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망원시장에서 진짜 끝이에요. 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망원시장에서 건전 비닐봉지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무단투기를 진짜 많이 한대요. 화장품 펌피 용기들 재활용 안 되냐? 네, 이 문제 때문에 화장품 어택을 진행했고요. 화장품 8,000개를 모아서 또 6,000개를 분석해서 재활용 안 되는 것들 했더니 80%가 재활용이 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에 일주일 전에 쳐들어갔고 2차 화장품 어택을 했는데요. 아모레 퍼시픽에서 자기네 되게 노력하고 있고, 현재 화장품이 80% 용기가 안 됐는데 자기네 40% 재활용 안 되는 용기를 현재 40%까지 줄였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니까 이 문제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어쨌든 변하고 있고요. 이 검정 비닐봉지를 많이 쓰길래 하도 여기다가 무단투기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상인회에 가서 말씀드렸어요. 저희 검정 비닐봉지 쓰지 맙시다. 망원시장에서 이거 너무 많이 씁니다. 했더니 상인회에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검정 비닐봉지가 쌉니까? 했더니 이 검정 비닐봉지를 쓰면 남자 어르신들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감히 남자가 가옷 빠지게 콩나물을 사가? 두부를 사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네가 검정 비닐봉지 없애자고 하면 오히려 투명을 5겹씩 두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쓰레기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장 보는 것을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장 보는 일, 돌보는 일, 시장 보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일, 이런 일들을 여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그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하찮고 전업주부 논다고 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돈을 못 벌고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 여자, 권위가 낮은 사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살림 노동이 그렇게 하찮은가요? 저희 코로나가 생기면 알잖아요. 돌봄이 빠진 사회, 살림이 일상을 살림을 제대로 서로서로 챙기지 않는 사회는 무너집니다. 살림은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건데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굉장히 하찮게 여겨지죠. 그리고 남자들이 하지 않는 노동으로 여자들 노동으로 됩니다.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고 일상을 돌보는 활동, 남자든 여자든 누가 되든 간에 젊든 늙든 자기 쓰레기를 자기가 책임지는 평등한 사회, 이런 사회, 자기 쓰레기를 남의 나라, 가난한 나라에 떠넘기고 폐지 줍는 분들에게 떠넘기지 않는 사회가 실은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사찰하고 줄일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남자 회원들을 가져가서 알맹이 캠페인을 하잖아요. 방송국에서 저한테 여자 데려오라고 그래요. 여자가 장을 봐야지 소비자들이 이렇게 저같이 전업주부로도 보이는 40대 여자가 나와야지 장 보는 거를 소비자가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는데 왜 남자가 나오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찍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막 가서 다른 여자분을 막 데려와서 자기들끼리 사진을 찍어. 저는 이런 가부장제입니다. 성의 필요 없이 성 따지지 않고 자기 일상에서 맛있는 거 같이 해먹고 맛벌이도 중요하지만 맛살림도 같이 하는 문화. 맛벌이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왜 맛살림을 그렇게 강조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하는 것들, 쓰레기도 같이 하는 그저 신수영님 이게 21세기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페미니즘은 여권 신장을 위한 것도 있지만 단지 여성은 인권만이 아니라 이런 거, 일상의 돌봄, 살림 노동, 그래서 일상을 같이 나누기 위한 평등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이 아까 비닐을 너무 많이 쓴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진다 이런 말씀을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한국 굉장히 이주 노동자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 아시죠? 빨리빨리입니다. 이 빨리빨리를 해치울 수 있는, 이 빨리빨리를 해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는 플라스틱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이런 애들은 좋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수 없죠. 하지만 이렇게 효율성만을 따지다 보니까 사람을 일회용을 씁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이게 그 태안에서 돌아가신 김군인데요. 구의역 스크린 사건이라든지 이 2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 2인 1교대를 못하고 혼자 일하다가 기계에 끼어 죽습니다. 거의 일회용으로 쓰이고 버려지는데 되게 슬펐던 게 가방에서 이 사건들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났는데 이들은 가방에서 공통적으로 일회용 컵라면과 젓가락이 나왔어요. 저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잘 보이죠. 네, 맞아요. 40대지만 주변에 바뀌고 있는 남자들 많습니다.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네, 컵라면과 젓가락이 나왔어요. 20대들이 자기 시간, 자기 일상을 돌볼 수 있는 시간과 돈, 여유가 하나도 없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죠. 이런 사회에서 쓰레기 문제 누가 해결하냐? 이렇게 효율성 따지고 사람을 쓰레기로 사는 데에서 저희가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라 폐지 줍는 분들이 시간당 1,500원 정도, 네, 1,5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착취당하면서 일합니다. 저희 현재 최저임금은 8,700원 정도 됩니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분들이 쓰레기를 걷지 않았을 때 이분들이 하는 가치를 자원회수센터가 했을 때 해보면 세금 80%가 절감됩니다. 근데 저희가 저분들에게 고맙다고 하나요? 그냥 폐지 줍는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쓰레기를 보는 저희 관점입니다. 하찮은 것들, 버릴 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 제3세계로 갑니다. 쓰레기는 경제적 저항이 낮은 대로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저희가 이런 지점을 같이 보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기 힘들 것 같아요. 같이 오늘 이런 얘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너무 길게 앞에도 기다리게 하고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제가 지금부터 안 쉬고 해서 죄송해요.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선생님들과 쉴 수가 없었어요. 쉴 수가 없어서 질문 같은 것을 지금 채팅을 올려주시면 네,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링크는 마지막에 제가 빨리 가서 칠게요. 네, 돈 있으면 또 사고 또 버리고 이런 세상이 되었죠. 강의 진짜 좋았다고 막 칭찬해 주셔갖고 또 기뻐요. 네, 피지 주는 분들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쓰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가까이서 얼굴을 들이미지?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지금 보내는 것은 제로웨이스트 코리아 맵, 네. 제로웨이스트 제가 보낸 거예요. 지금 쓸 수 있어서. 제로웨이스트 한국은 쓰레기 줄이는 매장들을 찾아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아이들과 안내상점 들어오시고요. 강의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배달 일회용품은 대안이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국인간님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달 일회용품에 대해서 배달을 다용기로 해서 지금 강남구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냐? 배달의 민족에서 다용기를 체크를 하면은 다용기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회수해가는 1,000원을 더 냅니다. 물론 약간 지금 현재로는 1,000원을 더 내는 슬픈 일이 있겠지만 어쨌든 강남구 내에서 현재 이 기업 스타트업이 배달 업체랑 같이 다용기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강남구를 넘어서 이게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이어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찾을 때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나타납니다. 강남구에서 현재 시작되고 있고요. 네, 저도 이 모델이 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환경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서 확인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우선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강의는 그거라서 어디다 버려야 되지? 모르겠네. 분리배출 너무 헷갈리네. 이런 것들은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의 Q&A에 제목을 저는 막 이런 거 올렸었어요. 수세미, 철망 수세미요. 이거 쓰레기인가요? 아니면 철로 버려야 되나요? 알루미늄으로 버리나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을 알려주는 앱이 있습니다.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우유나 두유를 은서일상님께서 우유나 두유를 아이랑 즐겨 먹는데 유리 종이팩 페트병 어느 것이 그나마 제일 나을까요? 어렵네요. 그죠? 만약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리병은 무거워요. 재활용은 되지만 무거워서 이동하는데 탄소 발자국이 많이 들고 아이가 깨지면 다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종이팩을 따로 모으는 아파트 단지에 사시거나 종이팩을 갖다 한살림이라든지 이런 데 갖다 주실 수 있다면 저는 종이팩을 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페트병도 요새는 페트병을 잘 뜯어서 투명 페트병만 동네에서 모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한국은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이 이제 시작돼서 투명 페트병을 합성섬유로 만듭니다. 문제는 이 합성섬유가 다시 투명 페트병이 되지는 않습니다. 합성섬유가 재활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합성섬유를 만든 다음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페트병을 갖다가 다시 페트병을 만들면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무를 안 베니까 종이팩처럼. 근데 현재 그 정도 단계가 아닙니다. 페트병으로 합성섬유를 만들거든요. 그냥 버리는 것보다 낫죠. 합성섬유를 만들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게 합성섬유 된다. 이 옷을 다시 재활용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은서일상님께 저라면 종이팩을 다시 모으는 수거하는 곳이 있다면 종이팩, 그게 없다면 페트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이들이 먹잖아요. 우유가 단백질이 많습니다. 아이가 먹을 때는 이거 저거 다 따지지 마시고 유리병으로 드십시오. 왜냐? 페트라든지 플라스틱 용기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먹는 게. 그래서 저라면 애들을 먹일 때는 유리병에 있는 걸 먹이겠습니다. 근데 저처럼 성인이라면 전 종이팩을 택하려고 합니다. 답이 되었을까요? 햇반용기 재활용이 안 된다. 이거 햇반용기에 아더인데 약간 뭐가 섞여서 그렇거든요. 다른 종류 플라스틱이. 이게 선별장마다 다릅니다. 조금 섞여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쳐주는 데가 있고요. 재활용을 해주는 데가 있고요. 어떤 선별장에서는 햇반용기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교란시키니까 햇반용기가 이렇게 PP만 된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이게 다른
재활용도 망치니까 그냥 돈도 안 되고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별장별로 조금 다릅니다. 저는 햇반 용기 재활용 안 된다고 들어서 버리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면 분리배출을 해야지. 분리배출을 해야지 그 다음 재활용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야, 햇반이 재활용이 안 돼. 그러면 우리 선별장에서 이것만 모아서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자. 라든지 햇반에서 이런 요소를 빼자. 재활용 잘 되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야지. 야, 그럼 이거 다 버려. 종량제에 버려. 이러면 재활용 체계가 모두 무너집니다. 이거는 재활용 안 돼서 버리고 얘도 안 버리고 그러면 다 종량제로 버리면 저희는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햇반 용기가 재활용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데요. 분명히 재활용 표시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게 버려주시는 게 분리배출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활용 표시가 되어 있는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소비자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의해서 그 돈이 저희가 재활용하는 비용을 내는 겁니다. 내는 건데 저희가 버리면 될까요?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린 돈도 냈고 분리배출도 제대로 했는데 제대로 재활용을 안 해. 그럼 재활용하라고 요청하는 게 소비자가 할 일입니다. 네, 분리수거 좀 어렵죠. 4대 원칙을 따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4대 원칙은 뭐죠? 비운다, 헹군다, 섞지 않는다. 나 까먹었다. 뭐죠? 헹군다, 비운다, 섞지 않는다? 아, 까먹었다. 아무튼 4대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원칙을 잘 지켜서 하는 걸로 합시다. 네, 너무 길게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강의, 다음에 뭘 하냐? 제로 웨이스트 워크샵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제 나갈 텐데 이제 컴퓨터가 바뀌어서 없나 봐요. 진짜 예쁘게 잘 만들어 오셨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 안내가 개별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들었어요. 제가 다음 강의는 그 제로 웨이스트 커피 행위? 커피 행위 맞나요? 학원만. 네, 제로 웨이스트 화분 만들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보다 더 재밌을 거예요. 만들기 재밌습니다. 오셔서 김정삼 도서관에서 들어주시고요. 그때 오시면 제가 다음 주에 여기에 선물을 비치해 놓을 테니까 사서 선생님께 맡겨놓을 테니까 말씀하시고 한 달 내에 찾아가 주세요.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대나무 칫솔을 드리고 오늘 선정되신 분들께는 비밀 선물로 다른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산책 저자 강연 질문. 네, 임세진 님이 망원시장과 협의할 때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잡상인 취급을 너무 받아갖고 사실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빈정상할 때가 많았거든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녹화되나? 슬플 때가 많았어요. 막 제가 막 알바트로스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우리 망원시장 변해야 됩니다. 망원시장이 온라인 시장보다 싸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온라인 시장 진짜 싸니까요. 여기에 대항하는 방법은 쓰레기를 줄이고 손님들과 무게를 재면서 천천히 얘기하는 관계가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망원시장의 살 길입니다. 막 이랬는데 되게 쓰잘데기 없는 말하듯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씹혀가지고 되게 상처를 받았는데요.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했냐? 알짜들을 모았어요. 진짜 너무 화나갖고 상인들 설득 안 되겠다. 알맹이만 찾는 자. 그래서 알짜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과 같이 그냥 캠페인했어요. 시장 중간에 잡판 깔고 막 선물도 나눠주고 그 선물 다 망원시장에 산 거였거든요. 사서 선물 나눠주고 용기 들고 가서 같이 공동으로 장보고 막 이러면서 상인들을 설득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비닐을 너무 많이 쓰시고 일주일 동안 한 번씩 돌았는데 시장 돌았는데 진짜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태국하고 인도하고 케냐를 그때 갔다 왔는데 왜 갔냐면 너무 절망적이어서 간 거예요. 열심히 해봤자 시민이 열심히 해봤자 하나도 소용없구나. 규제가 필요하구나. 진짜 맨날 지는 싸움이구나. 너무 힘들어서 규제를 잘하고 있는 케냐와 인도 들었거든요. 막 4천만 원씩 벌금 한다고 해서 보러 갔는데 규제도 좋지만 결국 밑에서부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변하는 것들이 좀 더디더라도 진정한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성대 시장 바쁘죠. 먹고 사는 일로 바빠서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망원시장 제가 되게 멋지게 말씀드렸지만요. 저희 비닐봉지 많이 쓴다고 지금 알짜들이 오늘 막 망원시장 상인에 민원 넣는다고 저렇게 홍보만 하고 끝났어요. 네, 괜찮아요. 끝내도록 할게요.